네, 안녕하세요. 뉴튼입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요. 학습이 저조하기 직전에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 또는 학습이 저조한 상태인데 엄마한테 숨기고 있을 때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봐두시면 좀 좋은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맞벌이들이 많으시잖아요. 맞벌이 하시면서 아이들 케어하기 힘든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좀 아이의 성적이나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좀 좋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학습 상태가 안 좋거나 저조해지기 직전에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의 핵심은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어머니들이 좀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이제 평소에는 테스팅을 보거나 아니면 문제집을 풀었을 때는 굉장히 잘 맞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친구들, 한 번은 얘네들이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보시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같이 병행하셔야 될 게 채점할 때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문제를 풀 때 문제집 같은 걸 많이 푸는 경우라면 문제집의 앞부분을 펴서 그걸 확인하고 내용을 체크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집 자체 구성이 앞에는 내용 설명과 요점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뒤부터는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해당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을 매치시켜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득점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다른 패턴 형태의 어떤 모습은 뭐냐면요, 요거는 약간 거짓말이 껴있는 건데 아이들의 채점할 때 펜을 두 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엄마 옆에서도 그렇고 엄마가 보지 않거나 선생님이 잘 체크를 못하면 채점을 하면서 답을 같이 써요. 정말 교묘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채점을 하면서 동그라미 계속 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선 학습 장애가 약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지금 이걸 제대로 안 맞으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혼나는 걸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행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내지 마셔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걸 눈으로 직접 보셔야 돼요. 내가 널 지켜보고 있어,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점할 때 특히 옆에서 보셔야 되고요. 채점할 때 아주 이쁘게 포장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찍 긋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풀어보고 세모 표시를 꼭 만들려는, 한번 읽어보고 세모 표시로 만들려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틀린 건 틀린 거고 오답노트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은 자기가 몰라서 틀렸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알았는지 거기다 표시하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과학 공부할 때는 이게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스킬이에요. 엄마한테 안 혼나게 하거나 티가 안 나게 하는 스킬이고요.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고 애가 그런 거 자체도 잘 안 하고 또 풀어봤자 많이 틀린다. 근데 또 숙제는 꼬박꼬박 해온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요.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 과정에 시기나 고민의 흔적이 보여요. 근데 애들이 그게 없이 답만 찍찍찍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서술형은 거의 풀려져 있지도 않는 경우라면 이 친구는 거의 반 찍다시피 하거나 답안지를 베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 친구 고학년으로 가면 수행평가부터 점수가 다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지적을 하시고 꼼꼼하게 자기가 고민한 흔적도 표시하게끔 하고 답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서술형 또한 완전한 문장 형태로 써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꼬박꼬박 관리를 하셔야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세요. 두 번째는 이제 시험 과정에서 보여지는데요. 시험을 보기 전날에 뭐 독서실을 가고 뭐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를 잘 못 봤다는 이유로 파쇄, 없애버립니다. 확 구겨버려요. 막 이렇게 막 구겨서 버려버리고 와가지고는 엄마 나 대충 몇 점인 것 같아, 대충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 정확한 점수를 얘기를 안 해요. 자,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시험지를 구겨서 버리고 파쇄해 버렸어, 또는 놓고 왔어, 안 가져왔어, 채점을 안 해요. 또 하나는 채점을 안 해요. 채점을 안 하고 대략적인 자기의 느낌, 그러니까 그 필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몇 점만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시험지는 시험을 봤으면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학교 게시판이든 아니면 학교 뒤쪽에 교실 뒤쪽에 시험 답이 보통은 같이 나옵니다. 하루 정도에서 이틀 정도 지나면 나오니까 그거 갖고 와서 채점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귀찮아도 결과에 대해서 채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밀려 써서 점수가 나왔네 안 나왔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지를 구겨버리고 파쇄해버리고 대략적인 점수만 계속 얘기한 게 2회 이상 중간 기말까지 넘어가고 다시 또 한 번 반복되려고 하고 있다면 학습이 장애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단계예요. 마지막 파이널 단계는 뭐냐면 나이스 알죠? 어머니 나이스, 그 성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나이스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화를 냅니다. 아이들의 논리인 거예요. 엄마가 뭔데 아빠가 뭔데 내 성적을 보려고 해 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우선은 입고 있는 것부터 싹 벗겨가지고 바깥으로 내려보내세요. 왜냐하면 혼자 어떻게든 자기 혼자 태어났나 봐요. 그죠? 예, 성적을 볼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도 보장이 돼 있으시니까요. 들어가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애가 난리를 피거나 하게 되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이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강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잔소리 들어도 자기는 방법을 강구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이거 굉장히 중증 상태예요. 그래서 학습이 거의 기본 패턴이 없는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이런 증상들을 보인다면 웬만하면 다시 관심을 갖고요, 잔소리를 좀 많이 하시면서 차근차근 학습 방법부터 코칭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학습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관심이에요. 얘가 일거수일투족의 관심이 아니라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얘가 암기를 하고 문제를 푸는지, 문제를 풀고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가 틀렸는지 어머니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또 하나, 아이는 엄마 혼자 난 게 아니죠. 아빠, 그죠? 저도 아빠긴 한데 아빠들도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아이는 혼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혼자 난 게 아니잖아요. 괜히 막 성적표 나오면 얘 성적 왜 이래? 당신 어떻게 해봐?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아빠도 관심을 가져주고, 화를 내기 전에 아이랑 이렇게 성적이 왜 나왔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애도 몰라요. 애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천천히 암기부터 하고, 암기가 어렵다 그래도 시키세요. 차근차근 하게끔 하세요. 암기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가는 건 물어볼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세요. 뭐 학교 선생님이든 뭐 사촌 형이든 오빠든, 좀 더 공부 잘했던 친구는 좀 비추천이에요. 왜냐면 친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지네들이 생각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가끔가다 희한한 정보를 얻어갖고 오고 잘못된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학원 손을 탄 친구나 아니면 선생님 계열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하고 이제 잘 체크했는지 물어보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는데 수박 겉 핥는다고 맛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관심만이 아이들한테 학습을 올라가게 해줍니다. 상 주고 벌 주고보다 더 중요한 건요, 관심이에요. 그래서 애가 어떻게 문제를 암기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적용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틀렸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빠도 같이 화 안 내고 보고 체크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이게 방법이라고 교육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관심 많은 부모가 똑똑한 아이를 키워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